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오는 10월 월드컵 예선전 3차 예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북중미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길 최대 고비로 여겨지고 있는 요르단, 이라크와의 연속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소집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 영국 언론에서는 자칫 심각한 장기 부상이 될 우려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한준TV가 직접 취재해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이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앞두고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남긴 코멘트를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준TV가 영국 현지 언론의 보도 및 분석 그리고 독점 취재 정보를 통해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언론에도 인용 보도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걱정의 출처는 토트넘 호스퍼 뉴스라는 토트넘 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즉 공신력이나 정보력 자체가 높진 않다. 물론 토트넘에 대해 관심이 많고 토트넘 소식만을 다루기 때문에 때로는 토트넘의 내부 정보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 사소한 부분까지도 소개하는 그런 매체이라는 점에 있어서 완전히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샅샅이 뜯어보면은 그리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언의 출처는 브라이언 킹이라고 토트넘의 스카우트로 일했던 인물과의 인터뷰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제목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발표 이후 장기 부상, 심각한 부상이 걱정된다 라고 쓰고 있어요. 아마 많은 팬들, 토트넘과 영국의 현지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클릭과 조회를 유발하는 제목, 조금 이제 낚시성 제목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스카우트로 일했던 전직 인물인 이 브라이언 킹은 32살인 손흥민 선수가 장기 부상이 아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대표팀 소집에 제외된 것을 두고 추측을 한 거예요. 10월 4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는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국가대표팀의 소집 일정이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니까 이 기간에 소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 부상인 선수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대표팀이 데려와서 직접 살펴보고 회복을 시키다가 두 번째 경기라도 뛰게 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번 월드컵 예선전 일정이 매우 한국 대표팀의 상황에서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예 안 부른 거면 그 기간 동안 확실히 뛸 수 없고 그 이후도 당담하지 못할 수 있는 걱정이 된다. 이런 개인적인 일반적인 상황을 통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토트넘 뉴스는 손흥민 선수의 소식에 대해서 듣기 위해 토트넘 구단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로서는 복귀 시기를 정할 수 없다. 즉 현재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라고 구단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구단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단이 정확히 나왔지 않았다기보다는 지금 뛸 수 있다거나 당장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명단에 들 수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대표팀에서 보호 차원에서 또 안정된 회복을 위해서 소집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대표팀 경기보다 먼저 있을 경기에 뛰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브라이언 킹은 이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팬들이 부상 정도를 알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브라이언 킹이 직접 한 코멘트는 길지 않아요. 장기적인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정도 기량의 선수가 한국 대표팀 소집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상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본인이 뛸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팬들과 인사하고 또 대표팀과 주장으로서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잠깐 뛰면서 소집되어서 또 수술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보냈던 여름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조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때보다 또 조금 더 나이가 들기도 했고 또 그때보다 지금 당장 임박한 메이저대회 본선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최대한 몸을 잘 아끼고 본인의 몸을 추스려야 할 그럴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대표팀에서 제외된 것인데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확실하게 소집이 안 됐을 때는 명확한 부상 진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달 그 한일전 당시에는 손흥민 선수가 꽤 긴 치료를 요했던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었고 또 지난 2021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와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 레바논전에 장단지 부상을 입으면서 결장을 했었죠. 이때는 소집이 됐다가 이제 빠르게 대표팀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또 2022년 1월 초에 열렸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이지만 그때는 사실 A매치 기간에 열린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출 의무가 없었던 이탈이었고요. 그 시기에 실제 열렸던 공식 A매치 기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었죠. 레바논, 시리아와의 연속된 중동 원정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것.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거의 2년 넘게 거의 900일 가까이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함께 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못 뛰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측에서는 손흥민 선수 본인과의 면담, 또 토트넘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서 명확하게 손흥민 선수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안 부르고 쉬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내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치료가 아닌,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이 아닌 왼쪽 허벅지 부상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물론 햄스트링 부위에도 통증이 있는 상황이지만 통상적으로 알려진 햄스트링 부상, 햄스트링이 이제 파열되는 그런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열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잘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소집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이다. 지금은 부상이라 못 뛰니까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선수 보호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공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대체 발탁한 선수가 마인츠의 중앙 공격 미드필더인 홍현석 선수잖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홍현석 선수도 맡아볼 수는 있지만 대표팀에서는 그 자리를 맡은 적도 없고 실제 두 선수의 성향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실제 대표팀에서 하는 역할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점, 대체 발탁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의 포지션이 아닌 홍현석 선수인 점은 애초에 이미 명단에 포함할 때부터도 손흥민 선수가 못 뛸 가능성,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뛰게 할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보호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인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결장한다, 빠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unlikely라는 표현을 썼어요. 빠질 것이 유력하다, 못 뛸 것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못 박지 않은 것은 지금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가 경기를 아예 소화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화를 했을 경우 최고의 컨디션도 아니고 통증도 남아있고 혹은 이 경기 출전이 더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보호 차원에서 출전을 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특히 대표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영국 현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 그가 우리와 함께 뛰지 못하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가대표팀은 선수 관리의 주체로 그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할 표현이 커스토디언스라는 표현입니다. 즉 토트넘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한국축구대표팀이 내린 결정이다. 즉 그들이 소집을 하기를 원했고 요구했다라면 소집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책임에 내려진 결정이다. 즉 우리가 맞거나 우리가 부상이 어떠니까 못 뛴다라고 알린 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의료 정보를 제공했고 그들 대한축구협회, 한국대표팀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는 햄스트링 쪽에 통증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말하는 햄스트링 손상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햄스트링 손상은 1단계가 회복기간이 1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2주 전후로 걸리는 근육이나 인대가 신장되거나 일부 파열 상태, 미세하게 파열되거나 이제 좀 분명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 2단계가 좀 긴 문제죠. 불완전 파열, 4주에서 8주, 한 2주 정도 부상이 걸리는 경우고 또 완전 파열되면 거의 반년 내지는 시즌 아웃, 수술까지 필요한 정말 큰 부상이 되는데 보통 이제 1단계 부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 1단계 부상보다도 경미한 정도다. 저희가 직접 이제 취재를 통해서 축구계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는 손흥민 선수의 햄스트링이 지금 절대 파열되거나 찢어진 것은 아니다. 게다가 부상이 발생해서 지금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저
근육에 통증이 있고 이 통증이 굉장히 많이 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로했기 때문에 그 회복이 제대로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온전히 편안하게 휴식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도 휴식을 주면서 복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대표팀 입장에서는 대표팀에 와서 경기를 안 뛸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휴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도 근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뛸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또 이동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호를 위해 부상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소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물론 이 회복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이 부위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뛰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대표팀에서는 소집 당일날 손흥민 선수가 이 부상 문제를 겪고 또 경기에 뛰지 못했던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통을 하고 선수 본인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잘 나아지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도 원하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애매한 시점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손흥민 선수를 뽑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런 경미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도 무리하게 이번 일정에 불렀다가 장기적으로 특히 2년 뒤에 있을 월드컵의 준비 시점에 이 몸 상태가 고갈되고 떨어지고 폼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던 그 시점부터 해당 포지션의 충분한 선수를 뽑아놨다는 거죠. 오현규 선수도 좌우 측면이 가능한 공격수이고 황희찬 선수는 딱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고 또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배준호, 엄지성 선수들이 이미 선발을 했고 여기에 홍명보 감독은 이재성 선수를 이 위치에 기용해볼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함께 뛰게 하면서 이재성 선수의 출전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영향력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공미 내지 중미 역할도 맡을 수 있는 이재성 선수에게 아예 본인이 또 왼발잡이로서 왼쪽에서 정발윙으로 뛰면서도 좋은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황희찬 선수와 이재성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맡기고 또 배준호 선수가 뛸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미 이 자리에 풍부한 선수가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제외를 최종 결정했을 때 발탁한 것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윙포워드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드 자원이 지금 리빌딩과 또 앞으로 팀을 개선하고 또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 가장 현재 대표팀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자원인 홍현석 선수를 배치한 것입니다. 홍현석 선수가 아마도 이동경, 황인범, 백승호 또 권혁 같은 선수들과 함께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호흡을 맞추고 훈련을 통해서도 전술적인 면을 숙지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점은 대표팀은 10월에 매우 중요한 일정을 손흥민 선수 없이 보내지만 이게 정말 손흥민 선수가 못 뛰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뽑은 것이 아니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의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 NFL팀의 경기 행사에도 등장을 해서 또 유니폼도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개인적인 스폰서십에 대한 사진도 올리는 등 그래도 아주 심각한 부상이라면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 움직임도 있었고요. 또 최근 대표팀에 이제 참가할 수 있고 또 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유럽파 선수들의 상황들을 보시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 없이도 해낼 수 있다라는 조금 그런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고 또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 없이 이런 결과를 내는 상황을 통해서 팀이 더 강해지고 팀 분위기가 좋아진 부분도 있잖아요. 홍명보 감독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그런 시험대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집되진 않았지만 측면 공격수 포지션을 볼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정우영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이 도르트문트를 2대1로 이기는 과정 속에도 출전을 해서 본인의 기여를 보였습니다. 물론 황희찬 선수는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에 울버햄튼이 3대5로 패배하는 과정 속에 교체로 들어가서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근 소속팀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가지면서 교체 출전으로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주 충분한 상태이고 의욕도 많은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대표팀에 왔을 때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본인도 조금 몸을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9월 A매치 때도 본인이 멋진 슈팅으로 득점을 끌어낸 만큼 어떻게 보면 대표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도 우리 대표팀과 황희찬 선수에게는 전화위복일 수 있습니다. 또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는 한국인 선수 맞대결 스완지의 엄지성,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가 각각 나란히 손흥민 선수 포지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맞대결을 펼쳤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상황도 있었고요. 행크의 오현규 선수는 코르트레이커와의 벨기에 리그 경기 1대2로 패배했는데 후반전에 교체로 출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쉽게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던 장신 공격수 이영준 선수는 그라스호퍼의
빈테토와의 경기 선발로 나와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이런 선수들이 계속 공격 라인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이제 좀 해소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배준호 선수와 엄준호 선수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 경기 히트맵을 보시면 정확하게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소화를 했었고요. 엄지성 선수는 무려 4번의 슈팅을 때리면서 골대 강타의 아쉬움도 있었고 3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또 빅찬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등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지난 9월 대표팀 경기에서도 교체로 뛰면서 오만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자신감도 쌓아 올리고 있고, 또 영국 진출 이후에 비록 2부 리그지만 등번호 10번을 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맞대결에서 소환지의 엄지성 선수보다 기록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9번의 볼 경합 중에서 4번을 또 이겨내는 힘을 보여줬고, 3번의 드리블 돌파 시도에서 또 본인의 장점인 솔로 공격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키패스도 하나 기록하는 등 본인 역시 어린 나이에 빼어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팀에서는 과연 어떤 선수가 선발과 교체로서 출전 기회를 나눠 가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후기를 꿈꾸는 선수들이 내부 경쟁을 통해서 또 팀이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선발이 되긴 했지만 행크의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좌우 측면 공격수로서 가운데로 전방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윙포워드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행크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득점을 올리면서 비록 이번 코르트레이커의 경기는 침묵했지만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가서 20여 번을 뛰면서도 그 짧은 시간 동안 3번의 슈팅을 때렸어요. 그리고 행크에서 풀타임 경기를 지금 소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처럼 굉장히 체력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비록 손흥민 선수가 없는 리더십과 또 결정력과 또 존재감의 타격이 있지만, 젊은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 또 그 자리를 노리는 선수들에 있어서는 더 의욕적이고 열심히 뛰면서 더 많은 활동량을 또 만들어가면서 요르단 이라크전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오히려 토트넘도 그렇고 대표팀도 그렇고 상대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너무 집중 견제하고 또 내려서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더 자신있게 올라오면서 그들이 뒷공간을 남겨놓고 특정 한쪽으로 수비를 집중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토트넘이 최근 연승 행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이게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대표팀의 문제가 되고 타격이 되겠지만, 이 한 시점에는 분명히 원포인트로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11월에는 충분히 소집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장기 부상 우려는 아니다. 이번 A매치 소집 기간 이후에는 충분히 토트넘의 일정들을 무리 없이 소화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웨스트햄과의 경기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문제없이 회복해서 경기를 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대표팀의 이제 유럽파 선수들의 경기들이 좀 남아있는 경기들도 있는데요. 10월 6일 오늘 저녁 9시 30분에는 황인범 선수의 페이노르트가 트벤테와 경기하는데, 트벤테가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강팀이죠. 또 황인범 선수가 페이노르트 입단 3경기 출전 만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9월 페이노르트 이다르 선수상을 받으면서 정말 빠르게 팀의 에이스이자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황인범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 중인 가운데는 대표팀에서 또 2선 공격에서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는 10월 7일 0시 30분에 킥오프하고요. 같은 시간에 김민재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분데스리가 경기도 있습니다. 또 이번 대표팀에 소집된 수비수 이한범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브렌비와 미트윌런의 덴마크 슈퍼리그 경기는 10월 7일 새벽 1시에 킥오프하고요. 서령호 선수가 지금 AFC 올해 선수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츠르베나 츠베즈다로 이제 이적한 상태인데 새벽 2시에 세르비아 리그 노비 베오그라드와의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의 마지막 경기 일정은 10월 7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파리 생제르맹의 프랑스 리그아 니스와의 원정 경기인데요. 이 경기들이 모두 유럽 시간으로는 10월 6일 일요일 밤까지 열리는 경기들이에요. 또 한국으로 오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지만 요르단 원정 경기까지 이동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들이 10월 7일 월요일에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를 하고 10월 8일 훈련하고 10월 10일에 있을 경기에 충분히 잘 준비를 하고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10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11시에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온라인과 모바일로는 쿠팡 플레이,
TV 채널로는 MBC에서 생중계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생중계를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이 경기 직후에는 전세기를 타고 대표팀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잔디 상태가 좋은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이라크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최종 예선 B조 요르단, 한국, 이라크가 모두 승점 4점으로 같기 때문에 이번에 요르단, 이라크와의 경기를 통해서 본선 직행 티켓 경쟁에 매우 중요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인데요. 주장이자 해결사인 손인 선수 없이 과연 한국 대표팀 홍명보 감독 체제가 이 일정을 잘 소화하고 또 넘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요르단, 이라크와의 경기도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